새정치민주연합 의총에서 욕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당시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왜 또 의원들끼리 욕을 하고 그럽니까? 참. 네. 예. 욕 잘 안 하는데 일반 사람들도.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인준 표결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의원총회였습니다. 네. 강경파 의원들은 표결에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는 표결은 이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대체 원내 지도부가 뭘 하고 있느냐, 이 협상이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내 지도부에 속해 있는 한 의원이 욕설을 한 거죠. 예. 네. 이 말을 듣고 의원들이 누가 욕했냐, 왜 욕하냐, 이렇게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욕설을 한 의원 죄송하게 됐다고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문이 끝났나요? 두 분이 잘 해결이 된 거예요? 네. 예. 뭐 이런 일이 그렇게. 근데 이분이 욕할 때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확 욕한 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혼잣말 비슷하게. 그렇죠. 이렇게 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뒷말은 약간 그 혼잣말처럼 흘렸는데 네. 그 말이 들린 거죠. 예. 네. 그럴 때가 제일 민망하잖아요. 혼자 욕했는데 남이 혼잣말이라도 들었을 때. 하더라도 어떤 의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13살 손윗 선배인 동료 최고위원에게 공갈친다. 예. 이런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낙 막말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께서도 뭐 또 막말이 나왔나 보다, 욕이 나왔나 보다 하시긴 할 텐데 사실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막말이나 욕설이 의원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국회라는 게 결국은 민도를 반영하는 거기도 하지만 민도를 또 이끌어가는 게 국회이기도 할 텐데 이런 얘기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야당 혁신위 돌아가는 내용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그동안 저희가 이제 혁신위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조수진 차장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혁신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좀 진단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야당이 건강해야 우리나라의 정치가 발전도 하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의 혁신안들 정말 성공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만 보더라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저부터가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우선 이 혁신위가 가동되게 된 것, 바로 4.2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재점화된 고질병인 이 당내 계파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혁신안들이 쏟아져야 되는데요. 우선 이 혁신위 구성이 지나치게 친문,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재인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져서 과연 이 중도 비노계가 반발하고 있는 계파 갈등, 이 부분을 과연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구성원부터가 좀 실망스럽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혁신위가 공천이냐,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공천이냐?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혁신위 6개월 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은 의원들의 출판 기념회 금지 부분이라든지 의원들의 겸직 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국민들이 쉽게 알만한 그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3차례의 회의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게 공천 문제입니다. 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공천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막말을 하는 의원의 경우에는 당 윤리심판원과 협의해서 징계를 받게 되고 그 징계가 공천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공천위와 혁신위는 전혀 별개인데 지금 계속 공천 얘기를 하면서 이 중도 비노계가
이 실질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혁신위를 내세워서 중도 비노계를 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좀 증폭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당 윤리심판원이라는 것은 혁신위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 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좀 더 정돈하고자 외부 인사로 완전히 독립기구로 승격을 시켰다는 설명이었는데, 지금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그 발언으로 따르면 마치 윤리심판원이 혁신이 아래에 있는 산하기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야당 혁신 작업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로 진행이 되고 있다. 결국엔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로 가지 않으면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좀 국민들의 눈높이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뭐 야당 입장에서 다음 총선 대선 승리하려면 정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2년 대선 끝나고 한상지 교수가 대선 평가 보고서에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총선 대선을 승리할 수 있는지. 결국 중도 개혁으로 가야 된다. 이게 외부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혁신위가 그렇게 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조순희 차장이 지적해 주셨듯이 혁신의 권한이 지금 어디까지인가? 과연 당직 인사권과 공천권을 가지는 것인가? 아니면 혁신을 안만 내놓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상곤 교육감이 얼마 전에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즉 당의 정체성 얘기를 꺼낸 것이죠. 근데 이 정체성이라는 게요, 그때만 넘길 수가 없는 것이 결국 2012년 총선 공천 때도 당의 정체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김진표 경제부총리 같은 사람은 사실 공천도 못 받을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친노 공천이 이루어진 것이고 총선 대선의 패배 단초가 됐던 것인데, 이번에도 결국 당의 정체성 얘기를 합니다. 이 당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혁신위의 인선을 보면 알 수 있죠. 혁신위의 인선도 그 조순희 차장 지적하셨던 대로 친노가 굉장히 많고 이념적인 좌표도 중도개혁보다는 굉장히 진보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김상곤 교육감이 내놓은 당의 정체성이 결국 2012년에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의 총선 대선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에 나올 것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혁신의 방향이 이제 좀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혁신이 안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보고 또 평가를 다시 또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막말 제재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이 국회의원들이 막말 제재하는 법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정말 우스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재밌는 게 이 법안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사인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에서 이 막말이라든지 혐오 발언을 인터넷 등에서 일단 금지하는, 그러니까 어길 경우에는 뭐 벌금 200만 원 이상을 부과하는 이런 어떤 강도 높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한 것,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부터라도 막말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김상곤 혁신위원장까지도 막말을 하는 의원들에게는 공천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강한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그래서 이 막말이 어느 때부턴가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요한 화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막말 금지법에 서명을 한 분이 바로 정청래 최고위원. 이 지금 중징계를 받고 일단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좀 조용한 행보를 지내는 것, 바로 동료 최고위원에게 공갈치지 마라, 이런 막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아마 그 뒤로 조금 마음이 변해서 어떤 이런 법안에 서명을 한 것 아닌가, 좀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김태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야당의 막말 그동안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는데, 저런 법안들이 어쨌든 스스로 노력하려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데 좀 막말 금지법에 나오는 이제 예를 든 막말들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저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올리는 그런 막말들인데, 본인들이 하는,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하는 막말은 또 제재 대상에 안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국회 본회의에서 하면 명책특권에 가려서 처벌 안 받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의원이 그냥 자신 있게 서명한 건 아니겠나. 아마 본인이 했던 말들은 막말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제재 대상에 되는 말들은 자기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본인부터 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어떤 말을 제재하는 법안을 만들어야지, 물론 막말 제재법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는 가고 그 대상에 되는 막말들 해서는 안 된 일이지만 본인들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이 보니까 주말에 광주를 갔는데, 혁신이는 또 왜 광주를 가는 건지 그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부가 바로 광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서는 이 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혁신안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오래된 전통적인 지지층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이것을 수도권까지 끌어당기겠다 이런 포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위는 조금 전에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혁신위의 가장 큰 것은 방향성입니다. 지금 내년 4월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공천 문제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당의 방향, 나아가야 될 길, 이기는 정당을 위해서는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부터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것이 담기지 않고 공천과 관련된 언급 그리고 막말을 할 경우에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불이익을 주는 이런 것을 담은 이른바 혁신안이 이 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과연 설득력 있게 수용될 수 있을까? 저는 이 점도 의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분도 요즘에 논란이던데 서화숙 윤리심판원 위원이죠. 이분이 했던 과거의 막말들 좀 깜짝 놀랄 얘기들도 참 많이 있던데 조순희 차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자격이 있는 건지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언론인이기 때문에 특히 전직 언론인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참 자괴감도 들고 저도 같은 기자이기 때문에 좀 부끄러움도 들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당 윤리심판원 그러니까 의원들의 막말이라든지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는 어떤 독립된 기관으로 굉장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앞으로 막말, 그릇된 행위를 이 당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막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당내에서는 지금 윤리심판원으로 있는 위원부터가 막말을 하는 분인데 어떻게 당내의 기강을 잡겠다는 거냐.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혁신위에서는 서하숙 위원의 거취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냥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국민들이 여러 가지 야당을 좀 믿고 야당이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을 또 믿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아주 충격적인 그런 소식입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